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 이번 회차는 주중 회차인데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이게 주중 회차로 잡혔습니다. 이번 대상 경기를 보면 빅매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상 외로 꽤나 어려운 회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 자그레브와 첼시의 경기인데요. 이 디나모 자그레브는 이번 시즌 이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8경기 27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 공격력이 엄청난 팀이죠.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단계에서도 뭐 루도 고레츠, 그다음에 보데글림트 상대로도 그 굉장히 난타전 끝에 엄청난 득점력으로 상대를 이겨냈습니다. 이 공격을 이끄는 에이스는 왼쪽 측면의 오르샤, 이 선수는 K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죠. 그다음에 최전방에 이제 드르미치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연계가 만들어내는 플레이가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워낙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다 보니 수비적으로는 팀 전체가 약간 불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첼시는 이번 시즌 상황이 다소 안 좋습니다. 리그 6경기 성적이 3승 1무 2패예요. 그리고 이 원인은 이 바로 최전방과 이선의 공격력 문제입니다. 이선의 스털링, 오도이, 플리치, 지에이, 하베르츠 이 연계나 드리블 플레이에 비해서 이 공격 포인트가 좀 부족하죠. 덕분에 첼시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수비 뒷라인이 불안해지면서 실점을 하는 경기가 많아지고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적 시장 막바지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오바메양을 영입을 했고 양 윙백 7월과 이 리스 제임스의 공격력이 좋기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극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레브가 홈 2점을 갖고 자신들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이 첼시를 밀어붙일 텐데 이 첼시 역시 따라갈 만한 힘이 충분히 있는 팀이죠. 이적 시장 막바지에 확실한 원톱 카드를 확보한 첼시인 만큼 뭐 원정 경기를 할지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자그레브가 워낙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기인 만큼 무승부 혹은 이 자그레브의 패배가 예상이 되네요. 자그레브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이 코펜하겐의 경기인데요. 도르트문트는 브레멘에게 당한 충격적인 2대3 패배를 극복하고 이 헤르타 베를린, 그다음에 호펜하임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으로 각각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팀의 핵심 이 마르크 로이스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팀을 이끌고 있고 쾰른에서 합류한 공격수 이 모데스테 그리고 다우드의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오직한이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리그 8경기에서 4승 4패 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게 과연 지난 시즌 우승팀에 맞는지 그런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 스페르리가 8경기에서 15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선두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실점이 많아요. 13실점을 기록하면서 실점 수치는 뒤에서 네 번째로 수비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고 있던 에이스 이 펩 비엘이 올림피아코스로 떠난 악재까지 생겼습니다.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이 틸케이 트라부존스포르에서 영입한 이 안드레아 코르넬리우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좀 전력 차이도 크고 이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코펜하겐이 수비가 워낙 흔들리고 있는 만큼 최근 경기력이 좋은 이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에이시밀란의 경기인데요. 잘츠부르크는 이 야이슬레 감독 아래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올라갔던 팀이죠. 이번 시즌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4-1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레드불 특유의 이 고강도의 압박을 구사하는 팀입니다. 높은 압박과 빠른 역습을 통해서 챔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은 이제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 공격수 아데예미가 떠났죠. 그다음에 미드필더 이 아른손도 이 리즈로 이적을 했죠. 다소 전력이 조금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에이시밀란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 챔피언이고 이번 시즌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리그에서 지난 주말 라이벌 인터밀란을 꺾었습니다. 미드필더 이 베나세르, 그다음에 토날리, 중원에서의 수비적인 밸런스, 그리고 골키퍼 매냥이 엄청난 선방이 빛나고 있죠. 그리고 이 선에서 이 레앙이 최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쿼드의 두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밀란이죠. 이번 경기는 잘츠부르크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측이 됩니다. 이 잘츠부르크는 팀 전력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를 대체해야 되는 상황인 반면에 에이시밀란은 챔피언스리그 복귀도 2년차가 됐고 리그에서도 인터밀란 상대로 팀 완성도를 입증한 만큼 어느 정도 전력 면에서 우위가 점쳐집니다. 이 또한 잘츠부르크의 빠른 스피드 축구를 대응하기에도 에이시밀란의 스쿼드가 젊고 빠른 편이죠. 다만 잘츠부르크가 지난 시즌 챔스 홈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미넨 상대로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조별 예선과 16강까지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던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 같아요. 잘츠부르크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셀틱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죠. 이 개막 이후 6경기 전승 25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셀틱이 지난 경기 이 리그 라이벌인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공격 라인에서 조타, 후르아시, 이 아바다 라인이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풀럼 출신의 어린 미드필더 오라일리 역시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 역시 개막 이후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죠. 특히 지난 경기 역시 전승팀이었던 베티스를 만나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카세미로가 나간 자리를 이번 시즌에 영입된 이 추아메니가 성공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며 이 카마빈가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이 크카모 의존증을 좀 덜어내고 있죠.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셀틱을 상대로 이 레알 마드리드 역시 쉽지 않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첫 경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이 다음 경기가 상대적인 약체인 리그의 마요르카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꽤나 힘을 주고 나올 가능성이 높죠. 주전 자원들이 거의 모두 가동되는 레알 마드리드인 만큼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셀틱이 지난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에서 좀 이슈를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 후라시 선수가 합류하면서 공격이 날카로워지긴 했었는데 리그의 한계가 좀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 워낙 강팀인 만큼 이변 여지 없이 이 셀틱의 패가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와 이 도네츠의 경기인데요. 리그 개막 후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에 빠져있는 라이프치히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주말 프랑크푸르트에게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4대0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최악의 모습이었죠. 또한 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그나마 이 팀 공격에 물꼬를 터주던 이 다니 올모가 부상까지 당했기에 더욱 막막합니다. 이 테데스코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반드시 반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를 연고로 둔 샤크타르는 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 연고지가 점령당하는 아픔 속에 다비드 네레스, 도도 등 이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팀을 떠나며 전력이 심히 약화됐죠. 이번 시즌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에서 2승 1무로 순항 중이긴 하지만 좋은 경기력을 장담하기에는 매우 힘든 여건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이 전력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라이프치히의 홈 경기입니다. 리그에서 흔들리고 있는 라이프치히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력은 굉장히 준수했거든요. 샤크타르가 전쟁에 아파하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변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라이프치히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이번 시즌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죠. 프리시즌 포함해서 8경기째 무승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보여준 이 로페테기 축구가 이 한계에 복착한 것 같아요. 이 점유를 바탕으로 공격을 만들어내는 축구인데 공격수들의 득점이 안 터지고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게 쿤데와 디에고 카를로스 이 수비 라인이 나간 빈자리를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킥과 쿠아시는 이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도 승격팀 바야돌리드 상대로도 굉장히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죠. 반면 맨시티는 홀란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EPL에 적응을 벌써 완료하고 맹폭하고 있죠. 이 케빈 데브라이너와 홀란드 콤비는 시즌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공격 콤비로 떠오르고 있죠. 문제는 약간 아쉬운 수비력입니다.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도 5실점을 할 정도로 후방이 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결과는 세비야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불안하기에 결과를 결정지을 요소는 공격이죠. 이를 따져보면 맨시티의 공격이 확실히 더 우세합니다. 맨시티의 공격력을 세비야가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EPL의 거친 수비수들도 이 홀란드를 막기에는 버거웠는데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약한 라리가 공격수를 주로 상대하면서도 고전하고 있는 이 레키카, 쿠아시 입장에서는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 경기 세비야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리그 시작 후 3골 이상 안 넣은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는 파리죠. 이 포체티노가 나간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감독 이 갈티에는 이 팀을 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이 3백을 기반으로 한 3-4-1-2로 메시 그리고 네이마르 이 음바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켰죠.
윙백의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공략하고 이 네이마르와 메시가 번갈아 침투와 돌파를 하면서 공격력을 아주 극대화시켜놨습니다. 다만 이전과 비슷하게 이 베라티와 이 비티냐의 빌드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파리이기 때문에 이 둘이 압박을 당했을 때 나오는 실수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단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유벤투스는 최근 리그 오전 2승 3무를 거두며 유벤투스답지 않은 좀 승리가 적죠. 패배는 없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선수 활용에 있어서 이 산프도리아전의 중원을 아예 비우는 505 시스템으로 이 무승부를 거뒀고 공격 전술은 일체 없는 듯이 공격수들의 이 개인 기량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이 피오렌티나전에서는 하프라인도 제대로 못 넘으면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으로 겨우겨우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이번 경기는 이 파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파리의 홈인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 최근 미친 듯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 파리를 상대로 최근 전술적 비판이 많은 유벤투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네요. 큰 이변 없이 이 파리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레인저스의 경기인데요. 아약스는 오나나, 알레, 리산드로, 안토니, 그다음에 흐라벤베르흐, 마즈라이 등 이 주전 자원들이 대부분 이적을 했죠. 그래도 이적 기간 동안에 베르바인, 베인달, 베시, 그릴리치 등 이 적절한 선수들로 빈자리를 채우면서 전력 유지에 거의 노력을 많이 했죠. 덕분에 리그 초반 5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특히 베르바인의 득점포가 아주 매섭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항상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기에 아직까지 이 수비 라인의 이 능력치는 좀 물음표예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변수가 되겠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기록했던 레인저스는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보강을 성공하면서 이 만브롱크 호스트 감독에게 힘을 꽤나 실어줬습니다. 리그 초반 꽤나 괜찮은 출발을 보였는데 지난 라운드 이 셀틱을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한층 처지긴 했죠. 이번 경기는 아약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아약스는 자국 리그는 물론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죠. 아약스의 공격력이 최근 절정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 레인저스의 수비 라인은 셀틱의 빠른 침투에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베르바인을 앞세운 아약스의 공세를 이 레인저스가 감당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 경기죠. 아약스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스포팅의 경기인데요. 코스티치와 이 힌터레거의 이탈로 시즌 초반 부진했던 프랑크푸르트는 그래도 포백으로 전술을 전환하면서 팀 균형을 찾았고 최근 라이프치히에게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서 로데가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온 이 에빈베가 그 자리를 잘 메웠죠. 특히 공격진의 에이스 콜루마니는 최근 5경기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전 교체를 통해서 체력 안배도 해준 상황이죠. 스포르팅은 포르투와 승격팀 차베스에게 패배하며 부진에 빠졌는데 최근 에스토릴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 기간 중 많은 주요 선수들이 이탈을 했고 막판에는 목표였던 이 아르투르를 놓치면서 확실한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등 이 적절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 경기는 홈팀인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는 시즌 초반 흔들리긴 했지만 전술 변화를 통해서 결국 안정감을 찾아냈습니다. 이적 시장도 나름 적절한 영입을 통해서 보강을 했죠. 반면 스포팅은 주축 선수들이 떠난 공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리버풀의 경기인데요. 5경기 3승 2무로 이 최고의 스타트를 끄는 나폴리입니다. 쿨리발리가 떠난 빈자리를 김민재가 너무나도 잘 커버하고 있으며 이 조지아에서 온 크바라첼레아가 왼쪽에서 리그 적응 기간이 없다시피 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중원에서 앙귀사, 그다음에 로브트카, 지엘린스키가 보여주는 영향력과 전진성, 포백 커버 등 중원만큼은 세리에서 나폴리보다 좋은 팀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이에 반해 중원의 노쇠화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죠.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가 나이가 많아진 리버풀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 선수들로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했지만 이들의 실력은 이 기존 리버풀의 주전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7,500만 유로나 주고 영입한 누네스도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리버풀이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승리 혹은 무승부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티아고, 핸더슨, 옥슬레이드 챔벌린, 카르발류 등 이 중원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나폴리는 그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 3명을 모두 가동할 수 있기에 리버풀은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든 나폴리에게 중원부터 내주면서 그들의 경기를 제대로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리버풀이 워낙 큰 경기에 강하고 또 살라라는 확실한 카운터 카드가 있는 만큼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나폴리의 승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포르투의 경기인데요. 두 팀은 저번 시즌과 이어서 또다시 같은 조로 편성이 됐죠. 저번 시즌에 맞붙었던 두 팀은 에이티 마드리드의 1승 1무로 우세를 가져갔었죠. 에이티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 리그에서 4경기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챔스에 나가는 에이티 마드리드 치고 좀 아쉬운 스타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정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바로 핵심 선수 골키퍼 야누 울락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전에서 85분에 교체가 됐고 그 그르비치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큰 부상은 아니고 타박상이라고는 하지만 남은 경기를 위해서 회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경기 포르투전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아 보이네요. 포르투는 현재 리그에서 4승 1패 선두권을 달리고 있죠. 1패를 한 히우아브 FC전에서는 전반 연달아 실점을 하며 좀 안 풀리는 경기력을 보여줬을 뿐 대체적으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이란의 대표 공격수 이 타레미 선수가 있는데 시즌 초반 3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포르투는 작년과 다르게 주요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했습니다. 뭐 비티냐, 파비우 비에이라 등 팀의 핵심 선수들이 팀을 이탈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전체적인 전력과 지난 시즌 맞대결 전적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홈 경기인 만큼 승리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인데 이 야누 블락 키퍼가 결정하게 된다면 골문 앞에서의 결정적 실수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이 바뀔 수가 있죠. 이 야누 블락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클럽 브루헤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브루헤는 리그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최근 5경기 5연승 중이죠. 이적 시장 막판에는 벤피카의 야렘 축구를 영입했는데 데뷔 전에 교체 투입되어 바로 골을 기록하며 이 브루헤 공격진에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현재 1승 4패 14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 에이스인 비르치의 부상 이탈 그리고 예년에 비해 떨어진 팀 전체적인 활동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면서 시즌 초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경기들에서 바커르, 인카피에 등 퇴장자가 많이 나왔는데 원정 경기에서의 퇴장 문제도 조심해야 될 레버쿠젠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한 수 위 전력으로 예상되던 레버쿠젠이지만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격 진영에서의 마무리가 안 되면서 역습 상황에서 무리한 파울로 카드 위험도 많습니다. 반면 브루헤는 최근 기세가 매우 좋습니다. 이 전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브루헤의 최근 기세와 홈 이점을 감안한다면 브루헤의 이 승리 혹은 무승부가 기대되는 경기죠. 브루헤의 승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시즌 초반 퐁당퐁당 경기력을 반복하고 있는 인테르는 이 밀란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첼시에서 임대로 영입한 루카쿠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타격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수비 안정화 역시 필요한 상황인데 벤치에 있는 오나나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뮌헨은 시즌 초반 엄청난 득점 페이스와 함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최근 2경기에서는 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공격진은 확실한 타겟터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래도 계속 스위칭을 가져가는 4명의 공격진은 전방의 4명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인텔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수비 전술을 펼치지 않는 이상 이 미넨의 공격력을 저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팀에 완전히 적응된 이 사디오 마네를 앞세운 미넨의 선제골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인텔가 원체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이는 경기죠. 인텔의 무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마르세유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4승 2무로 승점을 잘 쌓고 있긴 한데 아쉬운 경기력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는 있죠. 웨스트햄전까지 경기력이 상당히 저조했고 플럼전에서는 그나마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분위기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토트넘의 경기력과 분위기가 아니라 이 콘테 감독입니다. 콘테 감독은 리그에서는 엄청난 선전을 보여주는데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죠. 인테르 시절에도 유럽 대항전에서 조별 예선에서 아예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 대항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 5승 1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또한
5경기에서 2실점만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는 아예 실점이 없습니다. 마르세유에는 반가운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스날에서 뛰었던 알렉시스 산체스, 누노 타바레스, 귀행두지 선수가 있는데 이 3명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마르세유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우선 앞서서 이제 콘테 감독의 변수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두 팀의 전력 차이가 꽤나 심하게 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을 이끌고 있는 산체스가 이 마르세유의 산체스가 인테르 시절에 리버풀전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이 토트넘의 강한 공격력은 마르세유를 상당히 고전하게 만들 것 같아요. 또 토트넘의 홈 경기인 만큼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45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보면요. 첫 번째 경기는 자그레브의 무패,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 세 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의 무패, 네 번째 경기 셀틱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 여섯 번째 경기 세비야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파리의 승, 여덟 번째 경기 아약스의 승, 아홉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 열 번째 경기는 나폴리의 승무, 11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무, 12번째 경기 클럽 브루의 승무, 13번째 경기 인텔의 무패,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토트넘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45회차 주중회차 경기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회차 46회차 경기들은 여기가 승부처 콘텐츠를 통해서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